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북권 우선 투자를 통해서 강남과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건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조진희 연정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의 이 연이은 서울개발 계획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용산, 여의도 이 통개발 발언 이후에 인근 시세가 훌쩍 뛰어올랐죠. 네, 보통 통상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한 3천에서 5천 정도 오른다라면 막 와 하는데 거의 1억에서 2억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억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여의도하고 영산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수가 저조했던 지역이었는데 주상복합이 가격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의 시선이 강북으로 초점을 맞춘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그 모든 국민이 서울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를 만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남 지역이 너무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인 저조 기제가 있던 강북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그 2기까지 하시면서 많은 거를 규제를 하셨고 특히 소규모라든가 주거와 환경 개선이라든가 쪽에 치우쳤던 것들이 이번에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굉장히 규모가 큰 서울시 자본 규모 기준으로 해서 1조 원 이상의 지금 그 필요 예산을 만들고 가신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어떻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지금 이번에 내놓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서울시 집값이 올 1월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해서 거의 4.7%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네. 지난달 기준에서 한 0.37% 올랐고 이것이 이제 수도권까지 영향을 줘서 0.14 정도 올랐는데요. 무엇보다도 강북 14개구가 평균적으로 한 0.25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용산구라든가 동작구가 0.8%, 용산구가 0.4%, 동대문구하고 그 강북구가 0.34%입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이제 그 수도 역세권 개발 사업의 가시화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강남권이나 강남 사구라고 했던 강동 지역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강북 개발론이 나오고 나서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서울 집값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긴 했지만 이제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 박원순 시장의 강북 개발론이 서울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지방하고의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 네. 지방은 마이너스 시장으로 전환된 지가 오래됐는데 파리 대책 이후에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달 전후로 해서 필요 없는 주택을 팔고 가고 오히려 이제 그 좀 관망세를 가졌던 세력들이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규제에 의해서 오히려 장기간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이율이 빨라지고 오히려 주택을 매물로다 내놓기보다는 자산 가치 그리고 수익 기조로다가 계속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가장 큰 대규모 개발 사업까지 얹혀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불을 지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갭 투자도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박원순 시장의 강북 개발 이후에 지금 투자 문의가 급증했다죠. 네, 실제적으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게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사고 싶다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물건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 갭 투자 현상으로 다시 문의들이 시작이 됐고 예전 15년부터 18년도 사이까지 해서 관망세를 지켜보고 좀 더 추이를 보자라고 했던 세력들이 더 이상은 기다려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마저 놓치게 되면 아예 어려워지지 않느냐. 단적인 예로 지금 반포 앞으로 리버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3.3m 제곱당 1억까지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의 서울 집값은 잡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지방에서도 역시 지방 물건을 팔고 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매수 주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지금이 저점이라는 생각에 사겠다는 것이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인 것이고요. 네. 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텐데 지금 왜 파냐 이런 심리일 겁니다. 자. 그런데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상승 여력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번에도 단적으로 그 강북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가진 게 강남이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 출처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투기 지역 추가적인 어떤 정부 대책이 나오는 걸 한번 좀 더 보자라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고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고점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2007년,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고점을 찍었던 가격을 회복시키지 못한 지역들도 아직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그 가격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세력들이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일부 지역이 주도긴 하지만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강북권역에 해당되는 용산구가 가격 주도를 지금 강남구보다 훨씬 더 높게 갖고 가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서울시의 주도적인 어떤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그럼 평균 가격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까지 같이 동방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지금 강북 집값 상승세를 두고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북 개발론, 그러니까 박 시장의 강북 개발론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 도로교통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우이 신설선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무상 이용 고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기대했던 것만큼 주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졌던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강북 개발론 중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동작구 하고 목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소외됐던 노원구라든가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어려움들이 많았고 이번에 좀 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교통호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앙정부, 국토부하고의 협의가 남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재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또 여전히 또 딜레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또 강남이나 한강 권 주변에 있는 강북 지역만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북 집값 상승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주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